그 할머니랑 이야기하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따뜻해져.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할머님과 대화를 나눈 한 젊은이의 SNS 후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단 5분 남짓한 대화였지만 그 짧은 순간 젊은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해준 대화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가져다 준 선물이 아닙니다. 삶의 구비구비에서 깨달은 지혜와 타인을 이해하는 너른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진정한 대화의 깊이는 말보다 귀 기울여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노자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말을 아낀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의 현명한 어르신들을 보면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급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조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하고 때로는 따뜻한 눈빛으로 묵묵히 들어주기만 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대화는 더욱 깊이 있게 발전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의 비결은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읽어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화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거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직접 말하지 않은 속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요즘 일이 많아서 바빠요라는 말 속에 담긴 피로함과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읽어내고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나라고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대화는 단순히 말주변이 좋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타인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경험들이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대화에서 불필요한 말들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려 했다면 이제는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고 그만큼 대화의 깊이도 더해갑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말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깊이 있는 대화는 세대 간의 벽도 허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대신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면 의외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이들도 진심 어린 대화에는 마음을 열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에서 조급함이 사라지고 여유가 생기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천천히 생각한 후에 답하는 여유는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런 여유로운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이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대화의 깊이는 삶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하되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더해질 때 대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대화의 매력은 바로 이런 진정성과 따뜻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매 큰 축복이 아닐까요? 삶의 연륜이 만들어내는 대화의 깊이는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우아한 자기관리. 저 할머니는 80세라고. 믿을 수 없어. 한 문화센터에서 들려온 감탄사입니다. 매일 아침 요가 수업에 참석하고 점심에는 영어 회화를, 저녁에는 독서 모임에 참석하는 80세 할머니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것은 단순히 타고난 기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정신을 개발하지 않으면 늙어서도 지혜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아한 자기관리의 시작은 건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형 생활이 중요해집니다. 이른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는 산책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우아함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입니다. 외모 관리에 있어서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값비싼 화장품이나 의상을 구매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 항상 미소 짓는 표정,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가꾸는 시간은 단순한 외모 관리를 넘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도 우아한 자기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과 견문을 넓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외국어를 공부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삶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인간관계 관리도 우아함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선별하여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정 관리 또한 우아한 노후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수에 맞는 소비, 계획적인 지출, 적절한 저축과 투자는 노후의 품이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의료비나 생활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우아함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내세우기보다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만들고 진정한 우아함으로 이어집니다. 시간 관리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취미생활, 봉사활동, 운동,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균형 있게 배분하여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신적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편한 점이 많아지지만 그럴수록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자연스럽게 얼굴에 우아함으로 묻어나오게 됩니다. 우아한 자기관리는 결국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세심하게, 더 꾸준하게 자신을 돌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 진정한 우아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고요하게 빛나는 내면의 아름다움. 그 집 할머니는 참 이상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늘 미소를 잃지 않고 누구든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 한 동네에서 수십 년간 슈퍼마켓을 운영해온 할머니에 대한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이런 분들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기운은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빛나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마음이 고요할 때 지혜가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면의 평화로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원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변화나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힘이 길러집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작은 일상에서 실천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아침에 만나는 이웃과 나누는 미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따뜻한 배려, 길 잃은 사람을 도와주는 친절한 마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선행들이 주는 기쁨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요한 내면의 힘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은 오랜 시간 자신을 다스려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매력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단단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줍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늘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젊은 세대의 문화도 열린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태도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소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되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는 균형 잡힌 태도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작은 일상의 행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로 묻어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욕심을 비우는 데서도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보다는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비움의 미학은 삶을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용서하는 마음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랜 시간 가슴에 품고 있던 상처와 미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지고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빛나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귀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은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 양반은 자식들에게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대. 힘들 텐데도 항상 미소를 짓고 계시니 주변 사람들이 절로 존경하게 된다더라.
한 마을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어르신에 대한 이웃들의 평가입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순간이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다스리고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은담에는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평온할 때는 바닥이 보이지만 흔들리면 흐려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비결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의 뇌는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의 멈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것을 반복했다면 이제는 그 순간을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두 번째 비결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서비스가 늦어질 때 화를 내기 전에 그날 있었을지 모르는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노력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일상의 작은 실수나 실패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정 조절의 핵심은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제약이나 변화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수용의 자세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유로운 삶의 또 다른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날에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습관은 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작은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쉽게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다스리는 지혜는 결국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고 화가 날 때의 신체적 신호를 알아차리며 그것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 자신을 관찰하고 연습해야 하는 과정이지만 그만큼 값진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삶의 여유는 시간적 여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의미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산책을 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등 작은 휴식의 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유로운 순간들이 쌓여 삶의 질을 높이고 감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합니다. 화를 다스리고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되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우리 어머님은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매일 영어 공부를 하시고 유튜브로 세계 여행 다큐멘터리를 보시며 메모까지 하신대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노인 대학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해가는 지적 매력은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빛깔입니다. 탈무드의 한 구절처럼 늙어서도 배우는 자는 젊어서 꽃이 피고 젊어서 배우는 자는 늙어서 향기가 난다는 말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적 매력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대신 하나씩 천천히 배워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쌓는 것도 지적 매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사고의 폭을 넓혀줍니다. 특히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독서는 대화의 깊이를 더해주고 타인과의 소통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적 호기심은 일상의 활력소가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문화센터 강좌를 수강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현대 기술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가짐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지적 성장은 육체적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퍼즐을 푸는 것, 악기를 배우는 것,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 등 다양한 활동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더해가는 지적 매력은 평생 학습자로서의 겸손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많이 알고 있더라도 늘 배울 자세가 되어 있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되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러운 존경을 받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5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의 깊이, 우아한 자기관리, 내면의 아름다움, 화를 다스리는 지혜, 그리고 지적 매력.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축복이자 꾸준한 노력으로 가꾸어야 할 인생의 보석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 듦이란 결코 쇠퇴가 아닌 새로운 아름다움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